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2월 5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뉴욕 시장의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해서 마감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시장을 최근에 이렇게 튀어오르게 짧게지만 이렇게 튀어오르게 했던 그 가장 큰 이슈는 저 PBR 주식에 대한 그 정부의 밸류업 이거를 이제 실시한다 이런 시행에 대한 거였죠. 근데 이제 그 충분히 그 주말 동안 우리가 쉬면서 좀 이제 일종의 좀 쿨다운이 좀 이렇게 돼서 오늘 뭐 이어서 상승 출발해서 달리기에는 뭐 다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도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매도 때문에 지수가 2%가 넘게 이렇게 하락을 장중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그 매도 우위에서 매수 우위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빠르게 이제 하락폭을 좀 줄여놓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1787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7241억을 순매도를 했고 개인은 5121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00을 또 못 지켰어요. 그래서 2591.31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92% 하락하는 상태에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시작은 0.3% 정도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역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그 매도 우위가 시장이 진행되는 내내 매도 우위가 이렇게 커지면서 지수가 계속해서 추가적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조금 이제 회복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지만 결국은 이제 뭐 그런 상태에서 그냥 종가를 맞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193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1758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319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닥 지수는 807.99 이게 810을 또 내줬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보다 0.83%가 하락을 하는 상태에서 장을 끝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뭐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한 거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한번 뭐 접었다 갈 수도 있는 모습이고 또 밑꼬리도 좀 제법 길게 달렸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코스피가 유지하고 있는 상승 추세는 흐트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좀 호흡 조정이었다 이렇게는 아직 판단할 수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은 이제 음봉을 다시 길게 만들어 붙이면서 큰 흐름 속에서 봤을 때 그 하락의 그 조정 추세, 지금 조정권의 그 추세 안에 아직 머물러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외환시장 환율은 1330원 80전. 그래서 지난 주말보다 8원 20전이 올랐습니다. 오늘 이제 그 아시지만 2시부터 시작되었고 정확하게 2시 52분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그 이제 5년이나 지난 거죠. 그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그 합병, 제일모직과 합병에 관한 이제 그런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많이 그 밀렸다가 73,500원까지 밀렸다가 오늘은 아주 74,300원에 오후 2시 이후에 조금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1,431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3,656억을 오히려 팔았습니다. 그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도 243억을 샀고 삼성바이오를 187억 샀고 현대차를 1,901억 샀고 셀트리온 31억 샀고 삼성물산 39억 샀고 그래서 오늘 뭐 기관들은 전체적으로 많이 팔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종목은 현대차 외국인 1901억 기관 1065억 이렇게 샀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 외국이 39억 기관이 202억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LB, 뭐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HPSP까지
보면은 외국인 기관 다 팔았어요. 개인만 샀습니다. 그 한 종목도 예외 없이 전부 파는,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파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별로 보면 재밌는 게 이제 초전도체죠. 초전도체가 이제 다시,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그 LK99 이 물질이요. 이거를 연구했던 김현탁 교수가 초전도체 관련된 발표가 예정돼 있다고 그래요. 다음 달 4일에 미국 APS 학술대회에서. 이게 뭐냐면 PCPO SOS라는 새로운 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래요. 거기에 대한 초전도성을 발표한다. 그래서 PCPO SOS가 뭐냐면 LK99 기존의 그 물질이에요. 그게 상온에서 뭐 된다 안 된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황을 추가한 그런 물질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다시 초전도체 관련 주식이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험을 포함해서 또 저 PBR 종목들도 각계로 오전에는 좀 약했지만 오후에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그 다음에 LPG, 윤활유, 유류, 정유 이런 쪽도 이게 중동 불안이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그쪽 관련들이 또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신년 그 대담회에서 오늘은 이제 그 늘봄교실 확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키즈, 출산, 유아용품 이런 쪽이 또 움직였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그 대담에서 저출산 그 정책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늘봄교실 확대 이것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이 저 PBR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이제 호흡 조정적 성격을 가진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외국인들은 오늘 살 종목만 샀어요. 외국인들이 그 코스피에서 그냥 사고 싶은 종목. 근데 이제 그 배경을 보면 우선 첫 번째가 실적이고, 두 번째가 저 PBR 관련, 저 PBR에서도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제 저 PBR주 이런 걸 중심으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잘 지내왔는데 드디어 이제 주말에 감기가 들었는데 이번 감기 되게 센데요. 그래서 병원도 다녀오고 그래서 좀 소리가 맹맹맹맹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낫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그 백만개미 스쿨에서는 집중 분석 시간에 요즘 얘기되고 있는 저 PBR 주식에 관한 얘기 그리고 전망 이거를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백만개미 스쿨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카카오톡에 백엔트 치시고 거기에 남겨 놓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좀 얘기하죠. 지금 우리 시장은 너무 많은 이슈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매일매일 쏟아져 나와요. 나왔던 거 또 나오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이슈가 이어져서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보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그 저 PBR 주식의 밸류업도 이것도 하나의 이슈죠. 크게 보면. 근데 이제 이게 향후의 진행 그 방향이나 또 진행 성격에 따라서 상당히 그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매도 금지 때처럼 그러다가 그냥 말면 이거는 이제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불안감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소 불안감이 이제 존재를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잘 수행이 되면 진행이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상당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상당히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게 하려면 이게 그 정부의 정책도 정책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오너, 다 이게 박자가 맞아야 돼요. 그리고 개인들도 이제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조세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해결돼야 이거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 PBR 주식의 밸류업에 대해서도 외국인들도 그런 의미에서 이들 종목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을 계속 늘려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그거 이외에도 정책 이제 이슈 쪽에서 요즘 이제 그 대통령과 국민과의 그 신년 대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번 주제가 이제 바뀝니다. 장소도 바뀌고. 그래서 이제 관련된 그 장소에 가서 이제 관련된 얘기가 대담 형식으로 되는데 이게 이제 크게 작게 여기서 나오는 이슈들이 시장에 영향을 이제 주기 때문에 이게 거의 뭐 이제 이슈 돌려막기 같이 이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대통령 신년 대담이 제가 알기로 총 10회인데, 9회 끝났나? 하나 남았나? 뭐 지금 하여튼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 연휴가 있잖아요. 그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이 이슈 릴레이도 끝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슈다 이라고 시장에서 그냥 무시해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주가로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슈는 뭐 몰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주식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에서 이 이슈가 나름대로 시장이 받아들이기에 이게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즉시성이라고 얼마나 빨리 이게 시장에 실제로 기업이나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뭐 이제 그런 거에 비춰서 이슈의 생명력을 시장에서 평가받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이슈 나오면 하다 일단 움직입니다. 일단 그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난 그런 건 몰라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주식 투자하면. 근데 일단 오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시장이 좀 냉정해지면서 이것들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이 이슈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려면 무엇이 돼야 되고 또 이게 일어나려면 뭐 어떤 기간의 개념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돼서 이제 그게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시장에서 이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시간은 짧은 거죠. 근데 어쨌든 간 뭐 신년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정책 이슈니 뭐니 뭐 해서 이제 이슈들이 지금 이제 막 돌았어요.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이제 이슈 이것도 굉장히 달라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도 뭐 계속 정부가 좀 선거 앞두고 그냥 이슈만 계속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거기서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다가 이제 늘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연휴가 있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이제 그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쉬고 있지만 우리하고 중국 춘절이니까 제가 이제 자료 보내드렸지만,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에 세계의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그 연휴를 앞두고는 좀 적극적이지가 못해요. 적극적이지가 못한데,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지난달 말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은 코스피 기준으로 매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달 말부터 시작을 하면 3조 5천 이상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사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갑자기 바뀌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이 이렇게 보면 왔다 갔다 하질 않고 정해져 있어요. 네, 딱 사는 종목만 삽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 바스켓도 아니고 딱 사는 종목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한 말로 지들이 사고 싶은 것만 사는 거죠. 예, 그런 이제 현상이 있다. 그래서
그 설 연휴라는 그 불확실성 그 기간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네들이 사고 싶은 것만 사는 거는 계속 된다. 그래서 그러면 외국인들이 뭘 기준으로 이 주식은 사는가? 그걸 보면은 하나는 이제 뭐 늘 주식 투자에서 영구 불변으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실적이에요. 실적 좋은 거를 사거나 그 실적이 향후에 급격히 개선될 수 있는 뭐를 가진 거, 이런 것만 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는 이제 우리한테 지금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저 PBR 중에서 저 PBR이라고 다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정리를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자리매김이 저 PBR 중에서도 가능한 주식으로 이제 압축돼 가고 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참고 사항이죠. 그런데 늘 말씀드리면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지만 우리는 뭐죠? 매매 원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한꺼번에 훅 올랐다가 먼저 조기 은퇴를 한 그런 종목들도 우리는 알 수 있죠. 매매 원칙상 그게 이제 10일이 꺾일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 나갈 거지만, 이게 이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추세가 살아있는데, 추세가 살아있는데 그냥 하루 이렇게 조금 호흡 조정한다거나 하루 좀 이렇게 하면 그냥 미리 팔아버리는 거, 그건 이제 좀 안 하시면, 그럼 그 기준이 이제 10일 이평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으면 조금 홀드해서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잘못 많이 하는 거는 택도 없는 이슈인데, 그것 때문에 추세가 이미 꺾어서 죽어 있고, 그게 전혀 반등의 조짐은 보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들어가서 샀다가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제 조심하시면 돼요. 두 가지를 조심하고 어떤 매매 결정을 할 때는 그 매매 원칙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시장은 복잡하죠,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뭐 막 어렵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이 상황을 가능하면 간결하게 정리하는 게 그게 이제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걸 더 복잡하게 만들면 주식 투자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근데 그 어떤 복잡함이나 어려움도 정리하면 이 굉장히 간결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투자를 잘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뭐 이번 주야 연휴 있으니까 목요일까지밖에 안 해서 짧은 주지만 그래도 이번 주 안에 어떤 걸 정리하고 설 연휴 넘어갈까, 어떤 걸 홀드하고 넘어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기준점은 그렇게 간결하게 정해서 결정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마치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